네, 안녕하세요. 프로그레시브 용수입니다. 오늘은 두 번째 생태계의 평형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이 단원을 배우고 나면 먹이사슬과 생태 피라미드를 중심으로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를 설명할 수 있다. 생각 조각입니다. 해달은 성게를 먹고 성게는 다시마와 같은 해조류를 먹는다. 해달의 개체수가 감소하면 바닷속 해조류의 양은 어떻게 될까? 해달이 안 보이네. 냠냠. 먹이 그물과 생태 피라미드. 풀이나 열매는 토끼의 먹이가 되고 토끼는 여우의 먹이가 된다. 이처럼 생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가 사슬처럼 이어진 것을 먹이사슬이라고 한다. 한편 메뚜기나 다람쥐 또한 풀이나 열매를 먹는다. 여우는 토끼 외에도 다람쥐나 참새도 잡아먹는다. 이처럼 다양한 먹이사슬이 복잡하게 얽혀져 있는 것을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먹이 그물이 복잡할수록 생태계의 안정성이 커진다. 그림 2-3 숲생태계의 먹이 그물. 그림에서 3차 소비자에 해당하는 생물을 찾아 표시해보자. 일단 여기 보면 이제 애벌레가 풀들을 먹고 뱀이 애벌레를 먹고 그다음에 매가 애벌레를 먹고 이런 거죠. 그다음에 애벌레는 뱀에게만 먹히는 게 아니라 참새한테도 먹히고 개구리한테도 먹힙니다. 그리고 메뚜기가 풀과 꽃을 먹고 있고 그 메뚜기를 개구리가 잡아먹던지 참새가 잡아먹던지 거미가 잡아먹던지 쥐가 잡아먹던지 이렇게 하고 있죠. 개구리는 뱀한테 또 잡아먹히고요. 그다음에 거미는 참새한테 잡아먹히고 참새는 여우한테 잡아먹히고 그다음에 다람쥐는 풀들을 먹고 여우한테 잡아먹히거나 쪽제비한테 잡아먹힙니다. 그다음에 여기 쥐는 매한테 잡아먹히거나 쪽제비한테 잡아먹히거나 지렁이는 풀을 먹죠. 근데 그 풀을 먹은 지렁이를 두더지가 먹고 지렁이를 먹은 두더지를 족제비가 먹고 두더지를 먹은 족제비를 매가 먹고 이런 식으로 얼키설키 그물 형태 마냥 구성되어 있는 거를 숲생태계의 먹이 그물이라고 한다.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는 먹이사슬을 거쳐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태양의 빛 에너지는 생산자에 의해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된 다음 먹이사슬을 따라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이동한다. 이때 각 영양 단계의 생물이 에너지의 일부를 생명 활동을 위해 소비하므로 먹이사슬을 따라 에너지가 이동할 때 전달되는 에너지의 양은 점점 줄어들게 된다. 생물량과 개체수 또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줄어든다. 이러한 형태를 그림으로 나타내는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한다. 이게 생물량이라고 정의가 되어 있는데 생물이 갖고 있는 유기물의 양 또는 건조 질량을 말한다. 해보기 생태 피라미드 분석하기입니다. 그림은 다양한 형태의 생태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래서 에너지 피라미드는 생산자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 3차 소비자의 그 순으로 에너지 피라미드를 나타내는 건데 빛 에너지를 생산자가 받고 열을 계속 발생을 하는데 1차, 2차, 3차 소비자도 근데 그 비율이 100대 10대 1대 0.1 정도로 매우 적다. 그 다음에 생물 피라미드는 그램 퍼 제곱미터로 아까 에너지 피라미드는 퍼센트로 나타내네요. 생물 피라미드는 그램 퍼 제곱미터로 나타내는데 벼 5,000, 닭 500, 사람의 신체 조직 50 이 정도로 됩니다. 개체수 피라미드는 단위 면적당 개체수인데 이렇게 풀, 동물, 그 맨 위에 포유류 동물들이 있죠. 그거에 대한 설명인데 벼보다 닭보다 사람의 몸 크기가 크지만 생물 피라미드는 위로 갈수록 좁아진다. 그 이유를 개체수 피라미드와 연관지어 써보자. 생태 피라미드의 영양 단계가 5단계를 넘어가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생태 피라미드의 영양 단계가 계속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자료 7. 북태평양 다시마 숲 생태계의 먹이 그물. 북태평양에 형성된 넓은 다시마 숲은 많은 해양 생물에게 서식지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마 숲에서는 성게, 조개류, 멀쥐나 정어 등의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며 다시 이를 먹는 더 큰 물고기가
문어, 해달 등이 모여든다. 그러나 모피를 얻기 위한 사람들의 남획으로 인해 해달의 개체수가 급격히 줄어들고 지구 온난화로 인해 다시마의 성장이 느려지면서 다시마 생태계의 먹이 그물이 붕괴되어 생태계의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다. 하긴 여러 가지 생물의 먹고 먹히는 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자, 이어서 개체군의 변동과 생태계 평형입니다. 생태계의 개체군이 항상 일정한 개체수를 유지하는 것은 아니다. 다음 탐구에서 개체군의 변동이 생태계의 평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자. 탐구, 데이터 탐구입니다. 개체군 변동 모의 실험하기, 가설 설정과 탐구 수행, 개방성. 자, 목표는 먹이 사슬에 의해 개체군이 주기적으로 변동함을 설명할 수 있다. 준비물로서는 스마트 기기와 참고 도서가 있고 모의 실험 누리집에 접속하여 개체군 변동 모의 실험 활동을 하도록 한다. 과정 1. 생산자와 1차 소비자, 2차 소비자가 포함된 개체군의 개체수 변동 모의 실험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실행한다. 2. 초기 조건을 설정하고 모의 실험을 시작한다. 3. 개체수 번식 속도와 같은 초조건 값을 한 가지씩 바꾸면서 그래프의 변화를 확인한다. 결과 및 정리. 피식자와 포식자의 개체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모습을 먹이사슬 관계와 연관지어 설명해보자. 2. 피식자와 포식자의 개체수가 변동하지만 사라지지 않는 경우와 어느 순간 0이 되어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비교하여 차이를 설명해보자. 생산자가 매우 풍부한 환경을 설정해보자. 1차 소비자의 개체수가 늘어나기 쉽겠네. 하지만 2차 소비자의 번식 속도가 아주 빠르다면 어떨까? 개체군 변동 모의 실험 데이터의 예시입니다. 그래서 세대수, 식물량, 1차 소비자의 개체수, 2차 소비자의 개체수, 1차 소비자의 번식률, 2차 소비자의 번식률, 1차 소비자의 섭취량, 2차 소비자의 섭취량 등을 설정해서 그림으로 나타내주는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자,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화하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라고 한다. 생태계 평형은 먹이사슬에 의해 유지된다. 그림 2-4와 같이 1차 소비자의 수가 일시적으로 증가한다면 1차 소비자를 먹이로 하는 2차 소비자의 수는 증가하고 1차 소비자의 먹이가 되는 생산자의 수는 감소할 것이다. 먹이인 생산자가 줄고 포식자인 2차 소비자가 늘어나면 1차 소비자의 수는 다시 감소하게 되므로 생태계는 원래의 평형 상태로 회복된다. 한편 만약 1차 소비자가 오랜 기간 동안 과도하게 늘어나면 생태 피라미드의 바탕인 생산자가 사라져 생태계가 파괴될 수도 있다. 그림 2-4는 개체군의 변동과 생태계 평형 유지에 대한 그림입니다. 보통 이런 피라미드 형태로 맨 밑바닥에 생산자가 있고 중간 단계에 1차 소비자, 상위에 2차 소비자가 있는데 1차 소비자가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되면 2차 소비자가 먹이가 늘어나는 거니까 2차 소비자도 증가하게 되고 생산자는 감소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더 이제 시장이 지나다 그렇게 되다 보면 2차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그 2차 소비자가 늘어나게 되니까 1차 소비자는 다시 또 감소하게 되겠죠. 그러게 되면 감소하게 되면 이 생산자를 잡아먹는 1차 소비자가 감소하니까 거꾸로 생산자는 늘어나게 되고 또 이 1차 소비자의 수가 감소하니까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이가 줄어드니까 개체수가 또 감소하게 돼서 평형을 이루게 된다. 그런 설명입니다. 자, 자료실을 봅시다. 로열섬의 생태계 평형. 북아메리카 대륙의 큰 호수인 슈피리어 호안의 로열섬은 섬 안팎으로 동물의 이동이 거의 없는 고립된 생태계를 유지하며 여러 식물들이 번성하고 있었다. 약 100여 년 전 한때의 말코손 바닥사슴 무리가 호수를 건너 로열섬에 나타났고 말코손 바닥사슴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 먹이인 식물의 개체수가 점차 줄어들어 섬은 황폐해져 갔다. 몇 해가 지난 후 유난히 추운 겨울에 호수가 얼어붙자 한 쌍의 늑대가 호수를 건너 섬에 나타났다.
늑대가 맑고 손바닥 사슴을 잡아먹기 시작하자 맑고 손바닥 사슴의 수는 점점 줄어들었고 사슴의 먹이였던 풀과 나무가 다시 번성하면서 로열섬의 생태계는 평형을 이루게 되었다. 지금도 늑대와 맑고 사슴 손바닥 사슴의 개체수는 먹고 먹히는 관계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화하지만 그 변화가 일정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므로 생태계의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 로열섬의 늑대와 맑고 손바닥 사슴의 개체수 변화. Y축은 늑대, 왼쪽 Y축, 그 다음에 오른쪽 Y축은 맑고 손바닥 사슴입니다. 그래서 늑대는 파란색 그래프, 사슴은 약간 그 빨간색 계열의 그래프입니다. 이 X축은 시기입니다. 그래서 1959년부터 2009년까지 50년간의 개체수를 본 건데 늑대가 증가할 때 맑고 손바닥은 감소하고 맑고 손바닥이 증가할 때 늑대는 감소하고 뭐 이런 류의 그래프를 보여주고 있죠. 자, 수단은 확인하기입니다. 1. 생태계 에너지 생물량, 개체수 등을 영양 단계에 따라 차례대로 쌓아올린 그림으로 나타낸 것을 무엇이라고 하는가? 2. 과학의 가치 알기. 만약 멸종된 늑대가 복원된다면 우리나라의 생태계에는 어떤 변화가 생길지 생각해보고 멸종동물 복원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해보자. 생각조각, 이 단원에서 찾은 생각조각을 78쪽에 써보자. 평가하기. 72회 먹이사슬의 개념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가? 과정 기능, 개체군 변동 모의 실험을 설계하고 수행할 수 있는가? 가치 태도, 생태계 평형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는가? 자, 오늘도 여러분들 제가 읽는 거 듣느라고 수고 너무 많이 하셨고요. 오늘 밤도 편안한 밤 되세요.